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주 형성 가설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빅뱅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또한 최신 연구에서 이 이론의 의문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빅뱅이 있었을까요? 만약 없었다면 대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빅뱅은 폭발이 아니다.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빅뱅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라는 파괴적인 현상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겉보기의 문제이며 용어의 부정확성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빅뱅을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 해체 등과 같이 평화로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화학물질 폭발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빅뱅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원래 압축되어 있던 작은 점이 급속히 팽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만 이 이론이 곧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과학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새로웠던 이 가설의 대폭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폭발이나 큰 펑이라는 뜻의 빅뱅이라는 농담 섞인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정상 우주론 지지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게 된 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우주 팽창이 발견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빅뱅 이론을 통해 상당히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정상 우주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관측된 현상의 대부분이 빅뱅 이론으로 무사히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미해명 현상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의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조만간 우주의 초기 단계에 관한 견해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불일치와 수수께끼. 첫 번째 큰 과제 중 하나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발견이었습니다. 팽창하는 공간을 물질이 그저 무질서하게 확산된 것이라면 우주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텐데요. 즉 중력으로 연결된 우주 최대의 구조는 은하단이며 그것이 우주 공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이어진 필라멘트나 월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수백만 개의 은하가 미지의 힘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진작 눈치챘다면 좋았을 텐데 운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소은하구는 KBC 보이드라는 우주의 거대한 공동,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필라멘트나 월은 전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주 탄생 약 38만 년 후에 발생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다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룩이나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다누스 자리에는 배경 복사의 온도가 주변 우주 공간보다 낮고 큰 콜드 스팟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팟이 생겨났을까요? 또한 우주가 태어난 특이점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론상 무한히 작은 부피, 무한대의 밀도, 무한대의 온도라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두 파라미터는 모순되는데요. 밀도가 한없이 높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무한대로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절대 영도에 가까운 저온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만일 무한대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특이점이 정의상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빅뱅이 발생하여 특이점이 붕괴된 0.1초 후의 우주의 상태를 알 수 있어도 그 이전의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기본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말하자면 완전히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말 그대로 폭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은 완만해져 갔습니다. 우주가 생겼을 때는 그랬는데 수십억 년 전에 예기치 못한 요인이 출현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가속하면서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 속도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지, 무엇 때문에 빅뱅이 일어났는지, 이런 의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에 관한 다양한 가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왔지만 거기서도 저희는 그 모든 것이 현재의 과학에서는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로 우주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주는 0이 28개 붙을 정도로 초고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2단계의 우주 팽창에 관한 수리 모델은 200패턴 가까이 있지만 저마다 독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데다 현대 인플레이션 이론의 1인자인 폴 스타인하트조차 이 이론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요컨대 현대 빅뱅 이론에는 과학자들의 상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을 부정하고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또 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안과 다른 선택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나 이론을 말할 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나 책략,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어떤지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가설이 다른 가설에 비해 관측된 사실이나 현상을 가장 많이, 더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설이 곧 주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하늘을 나는 원반을 타고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감염증과는 관계가 없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달은 치즈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설과는 정합성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설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방대한 수의 상황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특정 감염증 환자에게서는 특정 미생물이 배설되는지, 왜 인간은 지구 생물과 유전적인 유형 관계에 있는지, 왜 과학자들이 입수한 달의 돌 샘플은 치즈와 전혀 닮지 않았는지 등입니다. 빅뱅 이론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확실히 이 설에는 저희가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은 허점이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설은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바 배경 복사의 관측이나 먼 곳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것 등 그 밖에도 이 설과 간단하게 일치하는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에서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빅뱅 이론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이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 새로운 데이터나
이번 영상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